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시애틀 한인 부부가 묻지마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에 한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인종 혐오 범죄 관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와 함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되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시내 홈리스 쉘터나 영구 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126곳에 시 소유의 부지가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는 월요일 6월 19일은 준틴스로 연방 공휴일입니다. 사법당국은 연휴 동안 음주운전 등 불법 운전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수가 아시아계 인구 가운데 5번째로 많았고 학력 수준은 1위 인도계에 이어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독립학술그룹이 LA 정부의 개혁을 위해 시의원을 2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올 가을 시의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 성인 약 5명 가운데 1명꼴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주별로 편차가 커서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판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하와이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두고 라이프가드 구인난으로 물놀이 공원 절반 이상이 문을 열지 못하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텍사스 남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북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 내려졌습니다. 또 북부 지역 중에 토네이도가 발생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멕시코 고급 리조트에서 롱비치 커플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멕시코 휴양지 약국에서 진통제를 둔갑한 마약 펜타닐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에서 조심스러운 기대 목소리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모색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안보 담당 고위급 관료가 도쿄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 안보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및 미국인 포로 석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물밑 협상을 조만간 타결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에 있는 미국, 유럽 등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사실상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31일 서해 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한국군이 인양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국가정보원 고위직 인사가 최근에 번복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구 권력 충돌 같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교체설까지 번졌는데 대통령실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22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팀의 5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LA 다저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연장 끝에 5대4로 꺾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선수가 결장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1.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첫 소식은 시애틀로 가보겠습니다. 이틀 전 한국인 부부가 총격을 당해 만삭의 부인과 뱃속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총격을 당한 현장과 이 부부가 운영하던 음식점 앞에는 애도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KBS가 이후 상황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피해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과 사건 현장에는 어제 늦게까지 추모의 꽃다발과 위로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부인과 뱃속에 있던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웃의 말을 들어보시죠. She was a very loving, very caring. Her and her husband, they're very much to themselves. They're very quiet people, and they're very lovely people to have in the neighborhood.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도 시작돼 하루 만에 1,600여 명이 참여해서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취재진은 용의자 검거 당시 화면을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총격범은 흰 바지와 검정 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흑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사건 현장 주변을 벗어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의 설명입니다. Individual we saw being arrested, as soon as I was on the phone with 911, I saw this individual running and the police apprehended him. So that was the person that we saw. 일부 현지 언론은 용의자의 이름과 과거 중범죄 이력 등을 공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애틀 경찰은 현장 CCTV에서 용의자의 진술과 달리 아무런 이유 없이 총을 쏜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혐오 범죄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혐오 범죄로 볼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는 게 우리 총영사관 측에 전달한 시애틀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시애틀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멕시코 고급 호텔에서 미국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한 호텔에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들은 올해 41살의 잔 히스코 또 뉴포트 거주자인 올해 28살의 에비 루즈로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발견됐을 당시 이미 사망한 지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는 지난 상태였고 폭행 등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사인이 확인이 필요한 약물 중독이라면서 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가 하면 독일의 유명 관광지에서 미국인 남성이 미국인 여성 2명을 벼랑에서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에서 만난 미국인 여성 2명에게 경치 좋은 곳, 전망이 좋은 곳을 소개해주겠다라며 절벽 위로 올라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그러면서 여성 2명을 차례대로 절벽 밑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탈 아래 50m 간격으로 쓰러져 있던 두 여성은 현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치료 도중 21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지역의 전철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리저널 커넥터 프로젝트가 완성돼 오늘 개통됩니다. 약 18억 달러를 들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1.9마일 구간 지하에 3개역을 추가해서 아주사부터 롱비치 그리고 이스트 LA부터 산타모니카 사이를 갈아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개통되는 역은 리틀 도쿄 아츠 디스트릭역과 히스토릭 브로드웨이역 그리고 그랜드 애비뉴 아츠 벙커힐 역입니다. 이전에는 파사디나에서 캄툰으로 또는 USC에서 마리아치 플라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환승을 통해 전철 3개를 타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전철을 한 번만 타고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개통기념식 오전 9시 100 놀스 센트럴 애비뉴에서 열릴 예정이며 LA 메트로는 이 리저널 커넥터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3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새벽 3시까지 모두 메트로 버스, 열차, 메트로 바이크 그리고 메트로 마이크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LA 시내 홈리스 쉘터나 영구 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시 소유 부지가 126군데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 홈리스 쉘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홈리스 주거시설 마련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소유 부지 126곳을 홈리스 쉘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자 결국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고작 홈리스 쉘터 만드는 것이냐
라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시정부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부 소유 부지에 홈리스 임시 쉘터나 영구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커뮤니티 차원에서 관련 커미티가 구성돼 LA 시정부가 소유한 빈 부지나 건물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를 온라인으로 공개했는데 공개된 리스트에 따르면 LA 시내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126군데에 달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취임 첫 해 시정부 부지에 홈리스를 위한 베드 1,000개를 드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면 앞으로 6개월 안에 홈리스 베드 1,000개가 들어갈 쉘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커미티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베스 시장은 커미티와는 별도로 홈리스 쉘터를 짓기 위해 시 정부가 소유한 3,300개 부지를 시장 사무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500개 홈리스 베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 부지가 파악됐는데 이 부지는 뉴섬 주지사가 최근 론치한 스몰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승인이 이루어지면 1년 후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스 시장은 시 소유 부지에 홈리스 주거시설이 지어지는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해당 지역 시의원들과 논의 중입니다. 일례로 웨스트밸리 지역에 예전에 초등학교였던 시 소유 부지에 홈리스 주거시설을 짓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 주변에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홈리스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재반 서비스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홈리스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의 리모트 파크에 위치한 시정부 소유 파킹랏도 홈리스 쉘터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헤더헛 10지구 시의원은 리모트 파크 커뮤니티가 홈리스 쉘터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홈리스 주거시설을 짓는 것을 서포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LA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세크멘토의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금융전문업 매체의 Go Banking Rate에 따르면 주택 구입에 적당한 국내 20개 도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지난 2022-23 캘리포니아주 4개 도시 주택 가격이 리버사이드는 마이너스 1.36%, 샌디에고가 마이너스 3.57%, LA는 마이너스 3.5%, 세크라멘토는 마이너스 5.8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주택시장 동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사이트인 리얼터닷컴은 전국의 집값이 다소 하락할 것이지만 가격 변동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의 주택가는 하락했어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주택가격은 부쩍 비싼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와 세입자 보호 조치가 만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로컬 당국에서 적용되는 이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서 렌트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렌트비 체납으로 아파트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입자 분쟁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최근 타운 내 비영리단체로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한인회나 한미연합회 등 타운 비영리단체들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렌트비까지 최근 인상되면서 이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행됐던 세입자 보호 정책이 종료되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렌트비를 받으며 건물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렌트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들로 고충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들이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을 상대로 강제 퇴거 조처를 진행하면서 최근 퇴거 통보를 받은 한인 세입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측은 한인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의 갈등이 양측 모두 현재 로컬 정부의 렌트비 관련 베네핏과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지금 LA에서는 어떠한 현재 규정이나 관련 규정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규정을 알아야지 랜드로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세입자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게 돼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한인들의 세입자 분쟁을 돕는 한미연합회 중재조정위원회는 최근 로컬 정부의 세입자 보호조항 종료와 함께 건물주들이 렌트비 인상을 위해 기존의 세입자들의 퇴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아 강제 퇴거를 진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29 중재조정위원회의 윤일애 변호사입니다. 챙겨보고자 하면 리소스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리소스들도 있고, 특히 또 저희 뭐 예를 들어 다른 비영리단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한국어로 지원하는 그런 법률 지원 단체들이 있고요. 한편 LA 한인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LA시 주택국 소속 직원을 한인회관으로 초청해 세입자 보호법, 강제 퇴거, 연체된 렌트비 지불 및 임대료 안정화 조례, 그리고 퇴거의 정당한 사역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는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건물주 대상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세입자 대상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설명회 참가를 위한 사전 예약은 따로 필요 없고, 관련 문의는 323-732-0192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철을 앞두고 미 전역이 라이프가드의 구인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가 이미 해제돼서 미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촉발됐던 각 분야의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프가드 협회는 이달 초 미 전역 30만 9천여 곳 이상의 수영장과 해변, 호변 공원이 라이프가드 부족에 처해 있다면서 절반 이상이 문을 열지 못하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습니다. CBS 방송도 최근 보도를 통해 라이프가드 부족 사태가 올해 처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상 최악의 수준이며 뉴욕시의 경우에는 9%의 급여 인상과 채용 시 일회성 특별 보너스까지 제한했지만 여전히 필요 인력의 3분의 1만 충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한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선 실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코로나 기간에 라이프가드 양성 과정이 중단되고 비대면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울하십니까? 미국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가 27.5%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하와이가 12.7%로 가장 낮은 등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편차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요? 13.9%로 하와이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그래도 우울증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증 진단을 많이 받았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보다는 젊은 세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세대가 우울증 진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과 전문대학교 졸업이 가장 각각 21%로 같았고, 고졸은 18%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우울증 발병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북미 동부의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있는 산맥, 에팔레치아 및 남부 미시시피 밸리 지역에서 높게 우울증 발병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분석했습니다. 오후 1시 이전에 하루 섭취 열량의 80%를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이 체중 증가를 막고 혈당의 변동을 개선해서 당뇨병 전 단계나 비만인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어제 시카고에서 열린 내분비학회 연례회의에서 당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식사 시간과 열량 조절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당뇨병 전 단계나 또 비만 참가자 10명에게 2주간 오후 1시 전에 하루 열량의 80%를 섭취하고 다음 날까지 16시간 동안 먹지 않는 70시간 제한 식사 패턴과 오후 4시 이후에 하루 열량의 50%를 섭취하는 일반적인 식사 패턴을 따르게 한 뒤에 심혈관 대사 건강과 혈당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번 열고 경과는 하루 섭취 열량의 대부분을 1시 이전에 빠른 시간에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는 시간이 줄어서 대사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아침 출근길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점심시간 이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도 오늘처럼 오전 한때 흐리지만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조금 더 높아져서 70도 중반을 넘어서겠습니다. 오랜만에 맑고 포근한 캘리포니아 주말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6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60도, 해안 지역은 66도, 6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6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 공휴일 노예 해방의 날 준틴스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연휴를 맞아서 LA 경찰국이 이번 주말 음주 및 약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사우스 LA 지역도 잉그루드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APD는 퍼시픽 경찰서 관할 지역과 램파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강화된 DUI 순찰을 벌일 것이다 라고도 경고했습니다. DUI가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 비처방 약물, 마리화나 모두 포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서쪽의 페어팩스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PD는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쯤 용의자를 구금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화 사건과 연관되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LAPD는 잠시 후인 오늘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LA 소방국 방화반은 최근에 페어팩스 지역 아파트 단지의 게이트와 쓰레기통, 버려진 가구 등에서 잇따라 불이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고 지난 7일에는 오렌지 드라이브에 주차되어 있던 포드 픽업 트럭도 전소된 바 있습니다. LA 라이브, 이 스테이플 센터가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앞에 있는 LA 라이브 공연장이 다음 달부터 피콕 플레이스로 이름이 바뀝니다. NBC 유니버셜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이 AEG와의 계약을 통해 다음 달 11일부터 명칭을 피콕 플레이스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도 7월 11일부터 피콕 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피게로아 스트리트 교차로에 새로운 LED 전광판을 설치해 피콕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피콕 플레이스의 다양한 행사들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모두 194만 5,880명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중에 5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학력은 인도계에 이어서 2번째로 높았고 한인들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8만 455달러, 가족당 중간소득은 10만 124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거는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 결과를 아시아계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긴 했지만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해 분류를 했었습니다. 작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고 그래서 한국은 2등급에 머물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충족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이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이상 저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기상청 기후예측센터는 어제 텍사스 중남부에 걸쳐서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이 일요일인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과 샌안토니오, 휴스턴, 코퍼스 크리스티, 브라운스빌 같은 지역은 이번 주말 기온이 화씨 100도를 계속 웃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달라스와 포트워스 같은 텍사스 북부 지역에도 기온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남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그리고 텍사스 북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아울러 텍사스 북부에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거나 큰 우박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근래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 예년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여파가 미국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대형 산불로 인한 짙은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간 등 미국 오데오 인근 지역의 대기질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 당국은 주도 세인트폴과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 지역의 대기질 지수가 매우 안 좋아졌다며 1980년 이 조사를 측정한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촉발한 대기 오염은 최근 수주간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우려를 안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은 원주민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양육돼야 한다는 제도가 존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인디언 아동복지법이 인종 구분에 기반하고 있어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이 위배된다는 새 백인 부부와 텍사스 등 3개 주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인디언 원주민에 관한 연방 하원의 입법 권한은 잘 확립돼 있으면서도 광범위하다고 말하며 하원이 가족관계 사안에서 권한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가족법에 보호장벽을 치고 있지는 않다라며 판단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 법원 차원에서는 주장을 다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978년도 제정된 이 인디언 아동복지법은 원주민 가정에서 아동학대 같은 아동복지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주정부가 부족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입양이나 위탁 양육 가정을 찾을 때 해당 아동의 친족이나 부족 그리고 다른 원주민 부족 가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이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던 티켓마스터, 이제 투명한 가격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티켓마스터를 소유한 라이브네이션, 티켓 재판매 업체 시트킥,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의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부터 라이브네이션은 모든 티켓의 가격을 미리 공개할 것이라며 이 조치로 3천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올인 가격 정책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티켓 업체들은 주문 금액에 대해서 30% 이상의 수수료를 결제 시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올인 가격 정책이 도입되면 주문 전에 전체 가격을 알 수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왜 결제하고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 결제할 때 이것저것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리미리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콘서트 및 스포츠 행사 티켓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중단하고 업체들이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의회 상원은 연초에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반독점 청문회를 열기도 했고 미 법무부는 라이브네이션이 2010년 티켓마스터와 합병했을 당시에 조건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과도한 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적인 오류나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지난 14일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에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디고는 있지만 힘이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깨고 전월보다 0.3% 증가했지만 4월 0.4%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6.9로 7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머물렀고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윌콕스는 4월 3.4%였던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3.7%로 오른 데 대해 상전벽해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한 전문가는 경제가 약해지거나 이미 침체에 진입했더라도 현재 중앙은행들은 더 높은 금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책적인 오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도 현 시점에서의 위험은 이 유럽연합이 느리게 움직이고 또 시차가 있는 경제지표에 집중하다가 목류병처럼 과도한 긴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장이 중국이 세계 인공지능 AI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의회의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폴리티코와 한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 중 대다수는 우리가 특히 중국을 상대로 거대한 기술 경쟁에 직면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주자라며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에서 그 정도로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쉽지 않은 기술적 과제를 제시한다고 워너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워너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소셜미디어와 관련해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가 소셜미디어 부작용에 한 발 늦게 규제에 나섰다는 반성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주가가 어제 인공지능 AI의 날개를 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45%나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주가 상승은 무엇보다 AI 기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S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와 일찌감치 손을 잡고 AI 기술을 접목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오픈AI에 투자를 시작해서 올해 초에는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발빠르게 검색 엔진을 포함해서 전 제품에 AI 기술을 탑재하며 전 세계적인 AI 경쟁에 사실상 불을 지핀 것입니다.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년 안에 지금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6년까지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것이요.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가 유일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작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62%로 추정했는데 4년 이내에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가 트림으로 방출하는 메탄가스입니다. 여기에 소 사료에 해조류를 섞어서 이 메탄 배출을 줄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스테이크 등 고기를 즐겨 먹는 미국은 소고기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소의 트림에는 온실가스인 메탄이 들어있어 온난화의 주범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소가 배출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 하와이의 한 기업은 적색 해조류 바다고리 풀에 주목했습니다. 이 해조류를 사료에 섞어 먹이면 소의 위에 있는 미생물의 작용에 가스 양이 줄어듭니다. In the natural environment, they produce specialized compounds. The compounds that they produce is responsible for the methane reductions. 오리건주에서는 실제로 축산 농가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사료에 하루 650g의 말린 해조를 섞어 먹였더니 메탄 배출량이 2주 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실용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해조류가 필요한 만큼 이 회사에서는 양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중국에서 조심스러운 기대의 목소리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블링컨 방중을 통해 획기적인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이 안전장치 확보 모색 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와 매체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즈는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고 중국의 대부분 언론 매체들이 이 같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에 있는 미국, 유럽 등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사실상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령은 매각 대상인 러시아 내의 서방 자산을 상당한 폭의 할인을 적용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 정부에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서방 자산을 매입하는 주체는 완전히 러시아 소유여야 하고 외국인 주주가 배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하려는 기업들의 자산을 사실상 손쉽게 러시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해서 서방 기업들의 출구 전력을 어렵게 만드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같은 법령을 만든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현지 사업을 서둘러 정리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국유화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서 러시아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강력한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과 압박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남미 3국을 돌면서 우방으로서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쿠바 아바나에서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무역 분야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쿠바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쿠바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양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를 차례로 방문해 니콜라스 마두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들 국가와 정치,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양자 협력 의지를 담은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클린스만 호가 페루와 평가전을 가졌는데 결정력 부재의 아쉬움 속에 남미의 복병 페루에 패하면서 클린스만 감독 취임 후 첫 승 도전에 또 실패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11분 내주는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0대1로 패했습니다. 한국은 페루와 통산 3번 만났는데요.
한 번도 골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1무 2패. 1971년에 0대4로 패했고 2013년에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번 2023년에는 0대1로 패했습니다. 더불어 클린스만호는 3월 A매치 2연전에서 1무 1패를 거둔 가운데 6월 A매치 첫 경기도 패하면서 출범 후 3경기에서 승리 없이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은 전반 11분 만에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침투한 페루의 브라이언 레이나에게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내주고 무너졌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다시 한번 A매치 경기에 나서 클린스만호의 첫 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페루 선수들도 대단했죠. 페루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를 30시간씩 타고 왔답니다. 시차 적응도 채 다 하지 못했는데 1대0으로 승리한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다라고 페루 감독은 경기 후 소감을 밝혔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환상적인 주루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샌디에고 구단도 김하성을 올스타전에 보내달라면서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로 출루한 뒤 김하성의 주루쇼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타자 크루스가 우익수 뜬공을 쳤는데 상대가 3루로 송구하는 틈을 노려 2루까지 진루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딕슨의 땅볼 때 상대가 1루를 찍으며 타자 주자를 아웃시켰는데 몸을 던진 1루수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3루를 돌아 재빨리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땅볼 타구 하나에 두 베이스를 진루해 득점까지. 선행주자도 뒤늦게 알아챘을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주루 플레이였습니다. 5회 선두타자로 나서 2루타를 쳐낸 뒤에도 김하성의 발은 쉬지 않았습니다. 유격수 땅볼 때 과감하게 3루로 돌진했습니다. 진루 뒤 어딘가 불편한 듯 보였는데 알고 보니 부러진 배트가 눈앞에 있는데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감행한 허슬 플레이였습니다. 이어 그리샴의 적시타로 또 한 번 홈을 밟으며 김하성은 2안타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열정 넘치는 활약을 펼치는 김하성을 올스타전에 보내달라며 SNS를 통해 팬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You know, he's fearless on the bases. There's a lot of energy we take from what he does. You know, when he scored on a grounder to first. 오타니는 투수로 선발 출전해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타자로는 22호 홈런을 쏘아 올리는 원맨쇼를 펼치며 시즌 6승째를 올렸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4로 승리했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그로브 부상 복귀 후 포심 평균 구속이 2마일 늘었지만 9이닝 8시점에 그친 그로브는 오늘도 1회와 4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타선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전날 패배를 복수하려는 듯 6회에만 4점을 뽑아내면서 결국 4대4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 11회 5대4로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텍사스 지역에 폭염과 토네이도 경보가 내렸는데 벌써 토네이도로 3명의 사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 안전하게 이번 주말 잘 보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